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그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지리적인 관점의 방법을 쓰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리고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랬더니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 즉 한국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일본에서의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더라. 그러니까 일본 땅보다 한국 땅에서 독도가 더 가까우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지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독도라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해서 지리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독도는 지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 언제부터의 역사를 접근해야 되냐? 그렇게 멀리 갈 것은 없어요. 일제강점기로 가면 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이 조선을 먹고 통치했잖아요. 그 시작이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이에요.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딱 먹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조선에 신경도 안 쓰던 일본이 갑자기 어디선가 톡 튀어나와서 1910년에 조선을 딱 먹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1910년에 조선을 먹기 한참 이전부터 야금야금 수십 년 동안 조선을 먹을 준비를 했고, 그것이 완료된 순간 1910년에 조선을 먹은 거죠. 야생에서 사자가 만약에 얼룩말을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멀찌감치 있는데 처음부터 막 달려가서 얼룩말한테 세게 뛰어가지 않죠? 처음에 얼룩말을 포착을 하고 살금살금 얼룩말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한 발 내디서요. 얼룩말이 반응이 없어요. 그럼 한 발 더. 그렇게 한 발 더. 한 발 더 가다가 사자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면 얼룩말을 덮쳐버리게 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슬금슬금 전략으로 조선을 먹은 거예요. 조선을 맨 처음에 툭 건드려봐요. 조선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함선을 한번 보내서 대포 한번 빵빵 쏴봐요. 그리고 조선이 별거 없이 힘이 약하니까 뭐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조약 내용을 굉장히 불평등하게 맺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사고치고 다녀도 일본 사람이 재판을 한다.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치외법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의 촉법소년 뉴스가 떠들썩하잖아요. 만 14세 이하 애들이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막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도 훔치고, 강 큰 애들은 막 차도 훔쳐서 도망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안 받고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거예요. 조선이 일본하고 맺은 치외법권 불평등 조약이 딱 그런 꼴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온 순간 다 촉법이에요.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상관없어. 여기저기 싸우고 조선인들을 쥐어 패고 집을 박살내도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사고 쳐도 조선 사람들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재판하잖아요. 근데 재판을 엄하게 했겠냐고요. 뭐 여기저기 퍽퍽 치고 돌아다녀봤자 조센징을 쳤어? 조센징 놈들은 좀 맞아야 돼. 허허허. 이러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본 촉법이 다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길을 못 펴고 사는 상황이다. 그렇게 조선에 촉법을 많이 심어놓은 일본이 첫 단계를 밟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조선을 눈독 들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많죠? 그 경쟁자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는 거죠. 자, 지도를 살펴보면 당시 상황이 이해가 쉽죠? 조선을 먼저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해보죠. 일본이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청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청나라, 일본 다 조선을 먹고 싶어 해요. 눈독을 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세 나라가 눈치 게임을 계속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를 꺾어야 돼요. 방법은 전쟁밖에 없죠. 싸워서 이기는 쪽이 조선을 먹고 지는 쪽은 나가리. 그러면 맨 처음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대판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청나라를 꺾어버립니다. 청나라는 덩치만큼 풍선이에요. 허우대는 좋아 보이는데 일본이 바늘 한번 푹 찌르니까 빵 터지고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일본이 청나라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누가 남아요? 러시아가 남는 거죠. 일본이 러시아를 먹으면 조선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꺾을 궁리를 해요. 어떻게 꺾을 궁리를 하냐? 먼저 러시아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동해안이 있는데 동해안 사이를 길목을 지키고 러시아가 이동하는 순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길목에 있는 섬을 점령해버립니다. 그 섬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인 거예요. 즉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먹은 것이 어떤 해양 자원을 보고 먹은 게 아니에요. 100년 뒤에 우리 동해에서 석유도 캐고 광물도 캐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멋진 바다를 남겨주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조선을 몽땅 먹기 위한 과정에서 조선을 좀 더 편하게 먹으려고 울릉도와 독도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 문제는 지리적 관점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는 목적으로 독도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조선에서 물러갈 때 당연히 독도에서도 철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고 분쟁 지역으로 계속 끌고 가면 한국 사람은 열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본에게 점령당하고 털려서 엄청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살다가 누구나 가장 창피한 순간이 있어요. 인생에서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그거를 떠올려요. 야, 너 그때 옷에 그 짬뽕 엎질러서 냄새 다 배고 그 겁나 웃겼는데 막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러면 듣다가 좀 짜증이 나죠. 아, 야, 적당히 해라. 야, 언제적인데 그거 얘기해. 아, 됐어. 그만 얘기해. 그런데 상대방이 또 이래요. 아, 알았어. 야, 근데 너 그때 겁나 당황하고 사람들 다 웃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진짜 웃겼는데 막 이렇게 계속 쿡쿡 찔러. 그럼 어떻게 돼? 슬슬 계속 열이 받는 거예요. 한 대 치고 싶어. 자기가 잊고 싶은 과거를 계속 들추어내니까. 일본이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잊고 싶어하는 과거의 흑역사를 계속 들춰내는 꼴이라는 거죠. 자존심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독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